서울의 심장은 차가운 비와 함께 뛰고 있었다. 강남의 마천루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거대한 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아래를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휘군위의 실내는 외부의 혼란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무심하게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맨 넥타이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가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변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의 자본이 움직였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황금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할 것 같았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수조 원 규모의 해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성취감도 차오르지 않았다. 텅 빈 공허함, 그것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비서실장이 건네는 축하의 메시지들과 이사들의 아첨 섞인 보고들은 그의 귓가를 공허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숫자와 전략, 그리고 냉혹한 비즈니스의 논리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감정이란 사치였고 인간적인 온기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고대의 유물과도 같았다. 운전기사인 김 비서가 백미러로 그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평소 같았으면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지훈이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아니, 강변북로 말고 청담대교 쪽으로 돌아서 가게.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토를 달지 않고 즉시 핸들을 돌렸다. 그가 아는 강지훈은 단 1분의 시간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거의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지훈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차는 화려한 청담동의 불빛을 지나 조금 더 어둡고 후미진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굵어진 빗줄기가 차착을 세차게 두드렸다. 바로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 웅크린 작은 형체를 비췄다. 비에 흠뻑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사람이었다.
김 비서는 무심코 속도를 줄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날씨에 그의 눈에는 그저 흔한 노숙인 중 한 명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그 형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무언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명령했다. 차 세워. 김 비서는 당황하며 되물었다. 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쓰라고 했네. 차가 멈춰 서자 그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뒤따랐지만 지훈은 이미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구두가 더러운 빗물이 고인 바닥을 밟는 소리가 선명했다. 그 형체는 한 여인이었다. 낡고 해진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축 늘어져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핏기 없는 턱선은 놀랍도록 고왔다. 지훈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숨을 멈췄다. 그의 무채색 세상에 처음으로 강렬한 색이 터져 들어오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세상의 온갖 냉대와 절망을 담고 있어야 할 그 눈동자 속에는 놀랍게도 깨어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굳건한 자존심이었고 구걸이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이었으며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였다. 그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에서 길을 잃은 별처럼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강렬한 생명력을 담은 눈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첫눈에 반한다는 진부한 말을 그는 이 순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평소와는
다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거래와 협상 테이블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가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열어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다. 괜찮소? 여인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마치 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값비싼 옷과 구두, 그리고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를 훑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는 듯 몸이 휘청거렸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만은 선명했다. 그 거절이 지훈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흔들었다. 동정이나 국어를 바라는 눈빛이었다면 그는 아마 그냥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만은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매료시켰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오. 일단 비라도 피해야지. 지훈이 다시 한번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상관 마세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가득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겪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녀를 이 차가운 빗속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았다. 그 순간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던 그녀의 몸이 결국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졌다. 지훈은 놀라 몸을 날려 쓰러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차가웠다. 젖은 옷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그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희미하게 신음하며 의식을 잃었다. 지훈은 잠시 굳은 채로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닫힌 눈꺼풀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굳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김 비서가 놀라 달려와 차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지훈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병원으로 가지. 아니, 그냥 집으로 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 비서는 생전 처음 보는 회장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묵묵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훈은 그녀를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더럽고 젖은 그녀의 옷이 값비싼 시트를 적셨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차는 다시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집,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향해서였다. 차 안의 침묵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차가운 온기를 느꼈다. 평생을 이성과 합리로 살아온 그가 난생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인을 자신의 세상으로 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내고 그 빛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든 그녀를 직접 안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집은 그의 성격처럼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넓은 거실의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는 숨을 죽인 채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자 흙먼지 아래 숨겨져 있던 맑고 깨끗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는 가정부에게 연락해 깨끗한 옷과 따뜻한 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인생에 예정에 없던 그러나 운명적인 손님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차가운 빛 속에서 만난 한 여자로 인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깃털처럼 가볍고 따스한 무언가에 감싸인 채 눈을 떴다. 의식을 잃기 직전 온몸을 파고들던 뼛속 시린 한기와 축축한 아스팔트의 감촉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녀를 감싼 것은 최고급 캐시미어 담요의 부드러움과 낯설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비누 향기였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미세먼지 하나 없는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누워 있는 곳은 어젯밤의 차가운 골목이 아닌 마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 위였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 세련된 디자인의 가구들,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완벽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납치라도 당한 걸까? 공포감이 엄습하며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굶주림과 탈진으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현기증과 함께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소파 위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군. 서연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젯밤 빗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회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차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는 게 좋을 거요. 의사가 영양실조가 심하다고 했으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시죠? 여긴 어디고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요. 여긴 내 집이고 당신에게 원하는 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아직은 없소. 하지만 앞으로는 생길지도 모르지.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서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특히 이런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들이 베푸는 호의의 끝에는 언제나 지독한 대가가 따랐다. 강지훈은 그녀의 불안을 읽었는지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당신은 길에서 쓰러졌고 내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소.
보다시피 당신의 상태는 최악이야. 이대로 다시 거리로 나간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요.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지. 내가 당신에게 머물 곳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겠소.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조건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강지훈은 마음에 들었다. 조건은 간단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강지훈의 눈이 사업가의 그것처럼 빛났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걸 즐기는 편이요. 어젯밤 나는 당신의 눈에서 가능성을 봤어.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말이요. 내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오.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던 상처를 후벼 팠다.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순간 서연의 눈앞이 아득해지며 1년 전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그녀는 이서연,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가 주목하는 천재 신예였다. 그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약혼자 최민준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믿었다. 기억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서 가장 잔인했던 순간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회사가 사활을 걸고 준비했던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표회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혼을 갈아 넣은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회 직전 그녀의 디자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잠시 후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발표회장에서 최민준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똑같은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TV로 목격했다. 태양그룹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인 그녀에게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최민준이 그녀의 컴퓨터에 경쟁사의 기밀 자료를 심어놓고
그녀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친 것처럼 모든 증거를 조작했던 것이다.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마저 교묘한 방법으로 모두 빼앗아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천재 디자이너에서 범죄자로, 회사의 대표에서 빈털터리로 전락했다. 믿었던 연인과 동료들, 세상 모두가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디자인 도둑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절망 속에서 거리를 헤매던 그녀의 삶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려야 했고,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나를 세우고 경계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다시는 누구도 그 어떤 호의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 강지훈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제안은 분명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이대로 다시 거리로 돌아가 비참하게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의 손을 잡고 복수를 위한 기회를 얻을 것인가?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닌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현명한 선택이군. 서연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애완동물이나 장난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직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게 베푼 모든 것은 반드시 제 능력으로 갚겠습니다. 빚지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강지훈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결례는 성립됐군, 이서연 씨. 그는 어느새 그녀의 이름까지 알아낸 모양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그녀의 손과 단단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의 손이 처음으로 맞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남녀가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공허한 삶을 채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위험한 계약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 이서연의 삶은 급류에 휩쓸린 듯 빠르게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하여 회사 근처에 깔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김민서라는 새로운 이름과 신분이 주어졌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상처와 함께 잠시 묻어두어야 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이었다. 개인 비서를 통해 새 옷가지와 생활용품, 그리고 법인카드가 전달되었을 뿐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서연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의 고된 생활로 푸석해진 피부와 생기 이른 눈빛은 여전했지만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오피스룩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나아갔던 과거의 자신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김민서에게 다짐했다. 이서연의 삶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김민서로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그녀의 존엄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첫날, 서연은 거대한 위압감에 잠시 숨을 멈췄다. 높이 솟은 천장과 빛나는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오가는 엘리트 직원들은 그녀가 운영했던 작고 아늑한 디자인 회사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녀는 인사팀의 안내를 받아 디자인 3팀으로 배정되었다. 디자인 3팀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보다는
주로 기존 제품의 마이너 체인지나 협력업체 관리 등 화려하지는 않지만 손이 많이 가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였다. 강지훈이 일부러 그녀를 이곳에 배치했다는 것을 서연은 짐작할 수 있었다. 바닥부터 시작하며 그녀의 진짜 실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디자인 팀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팀장인 박진수 차장은 만성적인 과로에 지친 듯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자리 하나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김민서 씨, 저기 앉아서 업무 매뉴얼이나 읽어봐요. 그에게 그녀는 그저 귀찮은 신입사원일 뿐이었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특히 팀의 에이스인 척하는 강소라 대리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질투를 드러냈다. 그녀는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과 조용한 태도를 얕잡아 보며 동료들과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험담을 하기도 했다. 요즘은 정말 아무나 디자이너라고 들어오나 봐. 저런 애가 뭘 하겠어. 서연은 그들의 멸시와 무관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어진 일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자료 정리, 샘플실 관리, 복사와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서연은 그 일들조차 완벽하게 해냈다. 그녀는 수천 개의 원단 샘플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특성과 단가, 공급업체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여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구축했다.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복사하면서는 진성그룹 디자인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그녀에게는 버려지는 시간이란 없었다.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이자 다가올 기회를 위한 준비였다.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디자인 선팀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 까다로운 해외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특정 실크 원단의 염색 문제였다. 팀원 모두가 며칠을 매달렸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미묘한 색감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박 팀장의 짜증은 극에 달했고 팀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모두가 포기하고 퇴근한 늦은 밤, 서연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문제의 원단을 들고 씨름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문제는 안료의 배합 비율이 아니라 원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조 방식에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언트가 샘플로 보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색감의 원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 팀장의 책상 위에 새로운 염색 공정과 결과물을 담은 간단한 보고서와 함께 샘플 원단을 조용히 올려놓았을 뿐이다. 출근한 박 팀장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샘플 원단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커지었다. 그는 즉시 서연을 호출했다. 이거 김민서 씨가 한 겁니까? 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은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에 박 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를 그저 얌전한 신입으로만 여겼던 그는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다. 강소라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 역시 충격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날 이후 박 팀장은 서연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그녀에게 허드렛일 대신 작은 프로젝트의 리서치와 디자인 시안 작업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한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지훈은 비서실장이 올린 주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수많은 보고 내용들 속에서 그의 시선은 디자인 샘팀의 신입사원 김민서에 대한 짧은 코멘트에 머물렀다. 신입사원 김민서,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554, 원단 염색 문제 해결, 박진수 팀장의 긍정적 평가. 보고서를 읽는 강지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투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첫 번째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편견과 장벽을 깨고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온실 속 화초가 아닌 거친 들판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야생화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원단 샘플이나 서류 뭉치가 들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새하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들린 연필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종이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열정과 자신감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디자인 샘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왕국을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보다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가 비상할 준비를 하듯 그녀의 침묵 속 성장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진성그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차세대 스마트 가전 브랜드 이든의 론칭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다. 문제는 핵심이 될 디자인 컨셉이었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디자인 1팀과 2팀에서 수십 개의 시안을 쏟아냈지만 강지훈 회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던 디자이너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건 모방이고 이건 답습일 뿐이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진성의 미래이지 과거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요.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바로 초해 회장이 이끄는 태양그룹이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에 그는 조급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디자인 샘팀의 조용한 신입사원 김민서. 그녀가 보여준 작은 불꽃이 어쩌면 이 거대한 어둠을 밝힐 횃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모험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가 될지도 모르는 모험이었다. 며칠 후 진성그룹 전사에 이례적인 공지사항이 내려왔다. 이든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 디자인을 사내 공모전 형식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서와 직급을 막론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대부분은 회장이 엘리트 팀들을 압박하기 위한 쇼라고 생각했다. 디자인 3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1팀, 2팀 들러리 서주는 거지 뭐. 동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공모전을 무시했다. 하지만 서연의 심장은 그 공지를 본 순간부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디자인 도용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 또다시 빼앗기거나 혹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그녀는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그녀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회사 내부 메일로 발신인 불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답을 보는 사람을 믿는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서연은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강지훈.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녀의 마지막 두려움을 떨쳐내 주었다. 그날부터 서연은 공모전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오피스텔에서 새우잠을 자며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컨셉은 다른 디자이너들처럼 화려한 기술이나 미래적인 형태에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녀는 자신의 경험, 특히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을 디자인에 녹여냈다. 기술이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는지, 차가운 효율성이 아닌 따뜻한 공감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을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그녀의 이든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인간과 교감하고 삶을 치유하는 반려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드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김민서라는 이름표를 달고 수많은 임원들이 앉아있는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섰다. 쟁쟁한 팀장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말단 신입사원인 그녀의 등장은 모두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딴청을 피우던 임원들도 그녀의 발표가 시작되자 점차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 떨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 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시각화한 혁신적인 디자인은 회의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든이라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좌중은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심사위원석 가장 중앙에 앉아있던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의 화려한 날갯짓을 목격하고 있었다. 자신이 던진 투자가 수백, 수천 배의 가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사람의 박수를 시작으로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진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이든,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디자인 3팀의 신입사원 김민서가 선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업계의 최고 보안 사항으로 분류되었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었다. 진성그룹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혁신적인 컨셉을 찾아냈다는 소문은 경쟁사인 태양그룹에도 흘러 들어갔다. 태양그룹의 기획이사 최민주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코웃음 쳤다. 하지만 인간과 교감하는 반려기술이라는
컨셉의 핵심 철학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디자인 철학, 그 표현 방식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한때 자신이 사랑했고 그리고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여자 이서연의 디자인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독특한 지문이었다. 설마 그녀가 살아있을 리가. 최민주는 불안감을 떨치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이 업계에서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비서를 호출해 명령했다. 진성그룹 이든 프로젝트를 따낸 디자이너, 당장 누군지 알아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였다. 파일의 표지에는 진성그룹 디자인 3팀 김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최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증명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약간 야위고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그 얼굴은 자신이 버렸던 약혼녀 이서연이 틀림없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영역을 다시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져었다. 이서연, 네가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주지. 과거의 망령이 돌아왔다. 두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최민주는 모니터 속 이서연의 사진을 보며 분노와 함께 기묘한 소유욕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린 장난감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보물이 되어 빛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어린아이의 심정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아버지인 최 회장을 찾아갔다. 노회한 최 회장은 아들의 보고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왔구나. 좋다. 이번에는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마. 부자는 즉시 진성에 이든 프로젝트와 이서연을 동시에 무너뜨릴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공격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태양그룹은 No Human, No Huma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전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의
이든이 가진 핵심 철학, 즉 인간과의 교감이라는 키워드를 교묘하게 베껴 자신들의 컨셉인 것처럼 포장했다. 진성이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선수 쳐서 이든을 너 휴먼의 아류작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둘째, 그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김민서라는 디자이너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진성의 신입 디자이너, 사실은 업계 최고의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강지훈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따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사실 무명의 해외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한 것. 근거 없는 소문들은 IT 전문 블로그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연에게 찬사를 보내던 진성그룹 내부의 여론도 급격히 냉각되었다. 임원들은 불안해했고 프로젝트 팀원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듯했다. 서연이 사면 초가에 몰렸을 때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 역시 자신을 의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소? 그리고는 덧붙였다. 나는 당신을 믿소.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이 상황을 돌파할 당신의 전략이요. 말해보시오. 내가 뭘 해주면 되겠소?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이.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1년간 세상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과거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최민준과 최 회장이 어떤 인간들인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흙탕 싸움이에요. 제가 무너지고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의 눈이 전략가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자신의 방역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첫째, 태양그룹이 너 휴먼의 컨셉을 따라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에 있을 해외 투자자 대상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이든이 가진 핵심 특허 기술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여 태양의 것이 껍데기뿐인 모방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이었다. 둘째, 그녀는 최민준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내부 스파이를 통해 접근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일부러 조작된 가짜 기술 사양서를 만들어 그들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접근하기 쉬운 경로로 흘려보내는 함정을 팠다. 최민준의 조급하고 오만한 성격이라면 그 미끼를 의심 없이 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팀을 꾸려 그녀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진성그룹의 거대한 자원과 이서연의 날카로운 지략이 결합된 거대한 방역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든 프로젝트의 공식 발표회장에는 국내외 언론과 핵심 투자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서연은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는 이든 프로젝트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장내는 그녀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태양그룹 측에서 매수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최근 업계에 떠도는 김민서 디자이너의 표절 및 스캔들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태양그룹의 너 휴먼과 컨셉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 장내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다. 태양그룹 너 휴먼의 핵심 기술 파트너십 체결 발표. 최민준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발표회장 한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기술 파트너십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마 그 계약 곧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다. 태양그룹이 방금 발표한 기술은 저희가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한 가짜 정보입니다. 그 사양서대로 제품을 만들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영상 속에서는 가짜 기술 사양서의 오류를 증명하는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진성의 진짜 기술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펼쳐졌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진정한 기술은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과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기술뿐만 아니라 진실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발표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최민준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덫에 걸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다.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서 있는 이서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위대한 전략가이자 승리자였다. 그녀는 객석에 앉아 있는 강지훈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자부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다. 발표회의 성공적인 승리 이후 진성그룹과 이서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이든 프로젝트는 업계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고 진성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천재 디자이너 김민서의 이름 앞에는 늘 찬사가 따라붙었다. 한때 그녀를 멸시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박진수 팀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짧은 평화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논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시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갑옷 뒤에 숨겨진 연약한 속살을 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늘 완벽해 보이는 강지훈의 깊은 외로움과 총수라는 자리에 무거운 짐을 보았고 지훈은 강인한 그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프로젝트의 마지막 디테일을 점검하던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에서 지훈이 불쑥 물었다. 김민서 씨, 말고 진짜 이름은 뭐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실한 눈빛을 마주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이서연이에요.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감돌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지훈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나지기 읊조렸다. 이서연, 좋은 이름이군. 그는 그날 밤 그녀를 처음 만났던 빗속에서의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지를 보았다고.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막 싹을 틔우려 할 때 더 거대하고 악랄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최 회장은 분노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닌 자신의 자존심에 가해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교활한 늙은 여우는 이서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더 치명적인 곳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자 자부심인 진성그룹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검은 자금을 동원해 진성그룹을 뿌리부터 흔들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먼저 강지훈이 그룹에 면군을 걸고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주가를 폭락시켰다. 동시에 진성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협력업체를 압박하여 갑작스럽게 공급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진성그룹의 주력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 회장은 이서연의 과거, 그녀가 노숙 생활을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물렀던 쉼터의 기록, 다른 노숙자들의 증언, 심지어 CCTV에 찍힌 초라한 모습까지. 그는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가장 추악한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진성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허덕이던 어느 날 밤, 최 회장은 은밀하게 강지훈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지훈을 마주한 최 회장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다. 그리고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강 회장, 내가 지금이라도 이 모든 걸 멈춰줄 수 있네. 자네의 바이오 투자건도, 부품 공급 문제도 내가 손을 쓰면 해결돼.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예. 조건이 뭐요? 최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건은 두 가지야. 첫째, 이든 프로젝트를 당장 중단하고 백지화하게.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사진 몇 장이 담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노숙자 시절의 이서연의 비참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둘째, 이서연, 아니 김민서인가? 저 계집을 당장 해고하고 이 사진들을 언론에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길거리에 더러운 노숙자 계집과 놀아났다는 스캔들. 아주 재밌을 것 같지 않나?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협박이었다. 최 회장은 지훈에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국과 그의 얼어붙은 삶에 처음으로 빛을 가져다 준 한 여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연을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려야만 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임직원과 평생을 바친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날 밤 강지훈은 홀로 텅 빈 집무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사랑은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얼굴 위로 깊은 고뇌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가 내릴 결정 하나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을 들은 이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지훈의 심장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희생하겠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개를 든 서연의 눈은 그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나지막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택이라뇨.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회사도, 그리고 나도. 그녀는 그의 책상에 놓인 최 회장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항복이냐, 죽음이냐를 묻는 적의 기만일 뿐이죠.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관통하는 뜨거운 불덩이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 여자를 파괴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강인함이 그의 무너졌던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즉시 반격을 위한 작전 계획에 돌입했다. 지훈은 우선 그룹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 급한 불을 끄며 며칠의 시간을 벌었다. 그 사이 서연은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과거 아버지의 충직한 비서였던 윤 실장과 연락이 닿았다. 최 회장에게 회사를 빼앗긴 뒤 억울하게 쫓겨나 지방에 은둔해 있던 그는 서연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최 회장이 서연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강탈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이중 장부와 위조된 서명 감정서를 지난 10년간 목숨처럼 간직해 오고 있었다. 동시에 강지훈의 지휘 아래 진성그룹의 최고 정계 요원들로 구성된 기업 정보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밤낮으로 태양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마침내 최 회장 부자가 정계와 재계의 뇌물을 상납하기 위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의 실체를 포착했다.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비리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최 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소집한 태양그룹의 긴급 주주총회장이 될 것이었다. 운명의 날, 태양그룹의 주주총회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최 회장은 진성그룹의 핵심 자회사를 적대적 M&A로 인수합병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의기양양하게 연설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객석 맨 앞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패배자가 아닌 모든 것을 끝내러 온 심판자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최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의 뒤를 따라 들어온 변호인단이 법원에 명령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그룹 경영진의 적법성과 도덕성에 관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는 사이 또 한 사람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바로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최 회장 부자를 노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10년 전 최성국 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LNS 디자인 규 이정수 회장의 딸이자 그 회사의 유일한 정식 상속자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최 회장이 위조한 투자 계약서와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윤 실장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회사를 빼앗겼는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는지를 담담하게 폭로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강지훈의 변호인단이 태양그룹이 진성을 상대로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와 여론 조작의 증거들을 공개했다. 마지막 결정타는 강지훈이 직접 날렸다. 그는 태양그룹의 추악한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었는지를 담은 회계 자료 전체를 스크린에 공개했다. 최 회장과 최민준의 이름 옆에 적힌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은 그들의 범죄를 빼도 박도 못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은 분노한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 카메라 플래시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최성국 회장과 최민준 이사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 측에서 미리 제보한 정보에 따른 신속한 조치였다. 모든 것을 잃은 초의 회장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괴물처럼 소리를 질렀고, 최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수갑을 찼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혼란의 폭풍 속에서 서연과 지훈은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태풍의 눈 속에서 고요했다. 그들은 단지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정의를 되찾고 과거의 원혼을 위로했으며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손을 찾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마주 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의 얽힌 손은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어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었다. 최애가 추이자의 거짓 제국이 무너진 후 서울의 경제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태양그룹은 끝없는 비리 의혹과 소송에 휘말려 공중분해되었고, 최성국 회장과 최민주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이서연과 강지훈의 삶에도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김민서라는 가명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강지훈의 법률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회사였던 LNS 디자인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돌려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을 담은 회사로 재건하기를 원했다. 아버지를 끝까지 따랐던 옛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그 중에서도 윤 실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LNS 디자인은 그녀의 지휘 아래 인간 중심의 윤리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직원이 아니었다. LNS 디자인은 진성그룹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든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기업가이자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시련의 시간은 그녀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선물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변해 있었다. 서연과 함께 사선 에시셴을 넘나들며 싸우는 동안 그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은 모두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는 차가운 기업가가 아니었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일 줄 알게 되었고,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공허했던 마음은 서연이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졌다. 그녀는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연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후미진 골목으로 데려갔다. 1년 전 차가운 비가 내리던 그 밤과는 달리 그날은 따스한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훈은 그때처럼 서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1년 전 오늘 여기서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발견했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나의 운명을 바꾼 거요. 당신은 내게 다시 살아가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소. 이서연 씨, 사랑하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회장님. 당신은 내게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나를 구원한 건 당신의 믿음이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운 건 나 스스로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먼저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구원이나 감사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동등한 두 영혼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누는 깊고 완전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1년 후 에필로그. 이든 프로젝트는 전 세계 가전시장에 혁명을 일으키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서연의 엘렌스 디자인은 윤리적 경영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강지훈의 진성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의 곁을 지켰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그곳의 테라스에서 지훈과 서연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 지훈이 외롭게 내려다보던 그 풍경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다. 지훈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저기 유독 반짝이는 별이 있군. 마치 1년 전 어둠 속에서 내가 발견했던 당신 눈빛처럼.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길 잃은 별이 아니었어요. 단지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 잠시 어둠 속을 헤맸을 뿐이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그들을 따스하게 감쌌다. 저 첫눈에 반해 시작된 운명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넘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열어갈 눈부신 아침이었다.